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뭐 해야 기체의 안알 것 같아. 온도? 몰라. 미안하다. 네 건 줄. 저기 나왔구나. 기체의 부품 에너지가 뭐지? 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야, 기체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지. 근데 너희들이 다루는 기체는 뭐라고 했어, 내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슨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어? 역학적 에너지. 내가 늘상 면역이 돼 있다고 얘기 안 했나? 네? 큰 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애한테 면역이 돼 있어요. 아, 매 반에 하나씩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 인력이 무시되면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에너지만 존재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든 기체는 온도가 동일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GMP 얘기도 해줬고, 기억나요, 안 나요? 니들이 당당하게 미국이요라고 소리쳐서 내가 흠칫 놀랬던 기억도 있고요. 너 용량이 몇이야? 외장하드 용량이? 네? 제 거요? 얘들아, 122쪽 봐봐. 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바로 전기장과 전이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트로 하면서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모든 건 여기서 출발해요. 이걸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니다. 피식 웃어도 괜찮아요. 제가 저것도 모를 줄 알아요 라고 웃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중력장에서 뭐에 해당됐어요? 하늘이야 지표였어. 지표였다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했다고요. 마지막에.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이걸 썼단 말이야. 단위전하라고 불리우는 점전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이렇게요. 플러스 Q로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다행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젠 물어봐야죠. 왜 플러스 Q입니까? 마이너스 Q도 있는데. 이거는 이해적인 사고를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보세요.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지난 시간 마지막 한 거를, 그죠? 격하게 끄떡거리는. 자, 플러스 Q가 봐봐요. 이 아래로 무슨 역을 받아요? 마이너스가 당기니까. 중력이라고 하면 중풍을, 무슨 역? 전기력을 작용하고 있겠죠.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니까 여기가 무슨 장이었어요? 전기장?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전기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전기장이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꼼꼼하게.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내가 이쁘게 그려서 그렇지요. 전하만 서로 다른 전하가 있으면 무조건 나타납니다. 알았습니까? 하다못해 니들 옷에서도요. 옷 벗다 보면 팍 튀지 않아요? 정전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기력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맞지? 근데 얘를 요 위까지 얘를 들어 올리려면 2를 가해줘야 되잖아. 에너지 전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있는 애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힘이 작용하고 있는 애를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2를 해줬다. 그런데 전기장은 단위가 여러분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얘의 단위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쿨로. 아, 했네. 아, 사전 지식.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쿨롱이야, 쿨롱. 킬로그램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을 해줬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봐야지? 1쿨롱당 몇 조울의 일을 했느냐야. 맞지? 이걸 전기장에서 뭐라고 읽는다? 볼트라고 읽는다 그랬죠. 기억나냐? 니네 집안에 몇 볼트가 그랬더니 니네 대답 못했잖아. 남학생들만 얘기하고. 몇 볼트야? 그렇죠. 이 친구는 알고 있네. 스마트폰을 쓸 자격이 있죠. 220볼트입니다. 220볼트. 무슨 뜻입니까? 1쿨롱에 몇 주울의 일을 한다. 220주울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뜻이. 여기 마스크 쓰고 있어요. 감기 걸렸어? 아하. 이 미용용으로도 마스크를 쓰는 이런 다음 주에 나도 마스크 쓰고 와볼까? 복면 어떠냐? 눈만 내밀고 타이거 마스크 뭐 이런 거 떠들면 바로 막 안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여기서도 전기력은 작용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중력은 높이에 따라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높이에 따라 중력은 어떤 도형을 갖는다. 사각형. 아이씨, 손가락 무한하게. 그래서 사각형이었다. 중력이 일정이기 때문에. 기억나요? 얘는 아니에요. 이 전기력이 지금 여러분 이거 다 들으면 여기 있는 반장 다 한 거예요. 잘 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라디큐하고 스몰큐는 서로 다른 전화일 수도 있고 같은 전화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같다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뜻이에요. 점전화가 둘이 있는데 이쪽에 전화량도 있고 이쪽 전화량도 있다면 이들 둘은 곱으로, 그리고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게 쿨롱이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근데 이 열이 뭐냐? 이게 거리예요, 거리. 두 전화간 거리. 그럼 여러분,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힘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얘로부터 거리를 떼어놓으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약해질 때까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냅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약해지더라도, 알았어요? 힘이 약해지더라도 얘는 떨어지겠죠, 아래로. 맞죠? 떨어진다는 표현은 그렇다. 음극으로 가서 붙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에너지를 가했으니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다. 요 위에 여기 있던 에너지가 요 위치로 가면서 에너지 얻었죠. 그걸 위치 에너지라 하고, 알았습니까? 이게 전기장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크구나. 왜? 놓으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진다네. 음극으로 향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얘보다 얘가 어떻다? 높다, 낮다? 높다. 그럼 플러스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높다. 마이너스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하는 이게 전기장 방향이에요. 어렵게 듣지 마세요. 중력이 누구 방향입니까? 지구의 중심 방향이듯이 전기장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무조건. 그럼 플러스에선 전기력 선이, 이거 전기력 선이라고 하는데 걔가 나오고, 마이너스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러면 전기장 방향과 전기력 방향이 어떤가요? 같죠? 전기장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전기력 방향도 점전화를 플러스로 놓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방향이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플러스 Q를 놓은 거야. 단위전화로. 플러스 Q를 왜 놨는지로 설명을 되게 오래 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스가 날 애들이 있다. 각오합니다. 난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저런 자신감. 자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설명까지 했냐면,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듯이 뭐가 흐른다고 했죠? 맞아.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죠. 전류가 흐르는 것 따위는 없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어떤 입자가 갑니까? 그건 있죠. 도선에서 이 입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열,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잖아요. 도선이 금속이야. 금속에는 어떤 전자가 존재하지? 프리덤. 자율전자. 자, 이름 받아먹었다. 잘했습니다. 전자가 움직인다고 얘들아.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여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를 전위가 높다고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전기장이든 자기장이든 중력장이든 선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려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과목을. 저걸 다 뒤집어 놔도 돼요, 여러분들이. 뒤집어 놨더니 응이하고 나온 애까지 이해할 정도의 어떤 썰이더라. 그러면 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배우는 거라고. 몇 개 약간의 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 전기장 방향이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잘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전기력 방향은요. 그대로 하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렇게 놓으면 이해가 좀 더 쉽더라. 그래서 우리는 단위 전화를 얼마나 놨다? 플러스 Q로 놨다. 이런 겁니다. 그럼 전기력보다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전기력, 여러분, 사실 전기력 문제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낸다면, 여지까지 킬러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낼 수밖에 없어요. 경우의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니들 프린트 보고 그 낼 건가 안 낼 건가 살짝 맞춰가지고 가르쳐 줄게. 우리는 순수한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봐봐. 우리가 얻어야 될 포인트가 뭔가 잘 봐. 전기력에서는 말이다. 전압 평형의 법칙을 먼저 알아야 돼. 자, 이 전압 평형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도 중심에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지. 그 뭐라고 부르냐? 핵 속에 있는 애. 그렇지, 양성자야. 뭐가 뭐라고 했어요? 기같이 듣습니다. 양성자예요. 근데 전압 평형에 의하면 원자 내부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요. 그 누가 존재합니까? 전자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보세요. 늘 통합과학에서 그런 거 배웠죠? 산화원원에서 금속 이온이 녹아 들어가고 또 금속 이온 빠져나오고, 아이씨, 2개 들어갔더니 하나 빠진다고 그러고 숫자 자꾸 쓴다고 그러고 배웠죠? 이거 전압 평형입니다. 마이너스 1가짜리가 10개 있다면 플러스 2가짜리는 몇 개 있어야 전압 평형이에요? 5. 맞아요. 이런 단순 계산을 모르는 거죠, 애들이. 플러스 1가짜리가 10개 있는 곳에 플러스 2가짜리를 2개 집어넣으면 전체 숫자는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몰랐죠? 하나에 웃어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플러스 1가짜리가 10개 있다고요. 그럼 전화가 몇이에요? 플러스 10이죠? 전화 평형이에요. 마이너스 10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플러스 2가짜리를 2개로 교체할 거라고 집어넣어서, 그럼 플러스 1가짜리 몇 개 나올 거예요? 플러스 2가짜리가 2개 들어간다고 전화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플러스 1가짜리 몇 개 나오면 돼? 2가짜리 2개. 2가짜리 2개. 여러분, 괜찮아. 잘 들어요? 야, 너한테 5,000원짜리 10장 있어. 네. 내가 10,000원짜리 2장 줄 거야. 네. 바꿔줘. 그럼 5,000원짜리 몇 장 줄래, 나한테? 네? 2만원을 줬는데 네가 5,000원짜리 몇 장 줄지도 몰라? 만원이 5,000원짜리 2장. 뭐? 야, 돈 없냐? 얘한테 줘서 돈 다 뺄게. 그럼 3만원 준다는데, 씨. 아니, 너 5,000원짜리 10장 있으면 얼마 있어? 5만 원. 5만원 있지? 네. 내가 만원짜리 2장을 줬어, 너한테. 네. 이거 바꿔줘, 5,000원짜리로. 몇 장 줄 거냐고. 매장. 받았어? 네. 너한테 지폐가 몇 장 있는 거야? 잠깐만요. 여인
열줄 아. 나 좀 당황했어.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계산하면 다 돼요. 이 머리를 무슨 알바야. 돈 때문에 먹기 딱 좋지. 아니 지금 뭔 말? 내가 사업 주면 열심히 해. 네. 다음 달에 몰려줄게. 성님 저 1년 지났는데요. 열심히 해. 다음 달부터 과장이야. 알바한테. 아니 다음 달 되면 네가 여기 사장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문 닫고 없어져.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통과 시간에도 전화 평형의 법칙을 알았다면, 야, 플러스 1과 플러스 2의 전화 차이는 플러스 1이 2개 있어야 돼. 맞아, 틀려? 맞지? 10,000원과 5,000원도 당연한 거야. 5,000원짜리 2장 있어야 10,000원짜리 한 장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5,000원짜리를 플러스 1로 치고 10,000원짜리를 플러스 2라고 쳐보라고. 전화는 평형이라는 건 니네 지갑 속에 돈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야. 5만원으로. 근데 내가 10,000원짜리를 너희들한테 주잖아. 화폐 가치가 높은 거잖아. 1대2 관계 아니야. 그럼 반드시 이 관계는 준 개수만큼 줄어. 무조건.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니네들이 5,000원짜리 10장 갖고 있잖아. 10,000원짜리 2장 주면 8장이야. 무조건 니들은. 5,000원짜리 빼주면 8장 있다고. 내가 5,000원짜리 10장 있는 애한테 10,000원짜리 3장 줬어? 그럼 7장이야. 그거 빼면 된다고. 2대1 관계니까. 전화평형을 모르니까 맨날 계산하다 판단. 플러스 5개 빼고 6개. 부끄럽다. 자, 진정하고. 얘들아, 전화평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 봐봐. 전기력은 같은 전화 사이에는 무슨力작용하냐? 밀어내지. 자, 다른 전화 사이에는 당기지. 이게 중력의 차이야. 자, 다시. 중력은 당기기만 하잖아. 전기력은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한다고. 또 하나, 중력은 누군가 지구와 물체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가려도 중력은 작용해.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를 맞아도 아픈 거야. 근데 전기장은 아니야. 차폐할 수 있어. 누군가를 가리잖아? 그럼 전기력이 안 통해. 무슨 얘기냐? 전기력선이 차단될 수 있다고. 이해가냐? 그래서 너네 전기를 통하지 않는 어떤 물질, 절연체 이런 걸 싹 가리면 그 안에 전기 안 들어오잖아. 근데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어떤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잖아요. 어떤 가방에 넣어도 다 무겁잖아. 이씨, 이러면서. 여러분들 10몇 년 동안 책을 들고 다녀봐서 알잖아. 어느 가방에 넣는들 걔가 가볍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리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느니 넣자. 그래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가방을 무겁게 갖고 다니는 애들은 체력을 키우는 애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회체육학과 이런 데 가는 애들. 가방 무거워요? 아, 우리나라 올림픽은 얘 때문에 또. 무거우면 넣으라고. 여기다가 넣어서 갖고 다니라고. 지식이 되면 편하잖아요. 하여튼 나다가 가방 4개 메고 나오니까 여기서 잠시요. 전기력은 공식적인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발표낸 거고요. 이 공식을 잘 보시라고. 이 공식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저기서 R 값보다는 이 값에 주력을 해봐요. 전기력이라는 게 두 전하력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다면요, 같은 전하 사이에서 요 곱은 이들의 부호는 뭐 나올까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뿔뿔 마마 다 플러스 나오겠죠? 얘 뭐 나올까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력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뜬다? 아, 서로 당기는구나. 플러스가 뜬다? 밀어내는구나.
여기서 잠시 하나 더. A와 B가 서로 밀어내면 A가 B를 미는 힘이 더 클까요? B가 A를 미는 힘이 더 클까요?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 답이 뭐겠어요? 야, 너 A라는 남자애가 멋있어, B라는 남자애가 멋있어. 그러면 먼저 물어보는 게 뭐야? A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잖아. 근데 밑도 끝이 내가 물어본다는 건 뭐지? 똑같다는 얘기 애들이. 뭐 때문에? 무슨 법칙 때문에? 작용? 잔진형이야. 반작용.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전기력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한다. 명심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걸 통해서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A가 있는데 플러스 4Q예요. 자, 이쪽에 B가 있는데 마이너스 2Q예요. 자, 이들의 거리는 어립니다. 여러분, 얘들 전기력은 당겨요, 밀어요? 서로 당기겠죠. 맞죠? 서로 당깁니다.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셉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걸랑 반성해요. 편안하게 봐야죠. 편안하게. 작용과 반작용을 했잖아. 노란색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냐? B가 A를 당기는 힘이야. 빨간색은 A가 B가 A면 A가 B다. 몇 번을 했니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잖아. 두 힘의 크기 똑같다고. 알았어? 근데 이렇게 서로 당기면 이 힘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얼 제곱 K가 써있지만 Q 라지께 20Q니까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뭐가 떠요? 마이너스 8Q의 제곱이 뜹니다. 인력이라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해가냐?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을 이렇게 했어. 뭐 한 거냐? 접촉했다고.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전압평형이. 니네 더하기 할 줄 알지? 둘이 합치면 얼마겠냐? 2Q지? 요 플러스 2Q 된다고. 근데 얘를 다시 위치에 떨어뜨려 놨다고. 그럼 얘들 전화가 어떻게 되겠냐고. 전화 평형이니까. 플러스 2Q짜리를 두 개로 뽑아놨으니 얼마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전기는. 알겠냐? 그럼 얘들은 밀어 당겨. 서로 민다는 거야. 서로. 이해 갔어? 자, 이 전기력 계산해보자. K의 얼 제곱에 뭐냐? 이해 갔니? 그럼 잘 봐. 이때와 이때는 전기력 크기를 묻는 크기. 부호를 뺀 크기. 이해 갔어? 몇 대 몇이냐 힘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를 F로 놨다면 얘는 8분의 1F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전기력이 뭔지 알겠냐? 너희들한테 정확한 계산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K 값이 너네 10의 9승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10의 6승은 얼마인지 알아요? 6승. 내가 너한테 10의 6승 줄게. 와, 좋아. 그러고선 10,000원 줘도 그러고 갈 거려. 100만 원이에요. 10의 6승. 그럼 9승은? 이제 따라가봐요. 3번만. 100만 원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100만 원이면 많다. 자, 또 나한테 와요. 알바 쓰기. 딱 좀. 얼마니까 10억이죠, 10억. 90억이에요, 상수가. 어?
90억이라고. 엄청 전기력 센 거예요, 여러분. 알았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전기력 전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하들은요, 좁은 면적에 모이는 걸 좋아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뾰족한 곳에 많이 모입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의 총합이 상당히 얘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뾰족한 피레침으로 전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내려가면 우리는 피해를 안 입는 거고. 우산 들고 가다 번개 맞을 게 딱 좋죠. 끝자락에 제대로 꽂히거든요. 알았어? 여러분, 전기력이 뭔지는 알겠어요?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실제로 너희들도요, K는 포함시키지 않고 얼 제곱에 적어달라는 곱으로.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요, 거리는 D 아니면 ED 이런 거 나오거든요. D 빼버리고 그냥 1, 2로 놓고, 전화량도 플러스 2쿨롱,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써있거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푸세요. 훨씬 빠릅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자, B. 전기장 보세요, 전기장, 여러분. 여러분,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 방향은 같다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기장은 플러스가 높아, 마이너스가 높아? 플러스가 높았다는 거 배웠지? 그리고 잘 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도 배웠지? 지난 시간에 등고선 알려줬지? 등압선 알려줬지? 배웠어요, 진짜?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정사가 어떻다고 배웠어요? 안 배운 것 같은데. 어때요? 정사가? 무서워요, 얼굴이? 가파르죠?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어떻다고 그랬어? 바람이 세다. 배웠죠, 여러분들? 안 배운 척 하지 마요. 하나가 실토했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하도 복장이 터지니까 걔가 그런 겁니다. 너잖아. 액션도 좋은데 자기 아닌 척 쓱 뒤에 한번 돌아보는. 얘들아, 뭔가 선이 좁잖아? 그럼 센 거야, 얘들아. 응? 우리는 지금 전기장을 배웠지만 저기에 전기력 선이 있단 말이야. 그 선에 따라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다면 말이야,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걸 안다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제일 좋은 게 전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전기장 방향 찾는 거야. 그러면 전기력 선으로 표현하는 거지. 잘 봐요. 플러스가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왜? 항상 플러스에서 어디를 향해서 마이너스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전위가 높은 거야. 나오는 거지. 플러스는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는 어떠냐?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는. 여기가 땅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들어가는 거야. 기본이야, 기본. 기본. 이해 갔어? 자, 잘 봐. 얘들이 서로 이렇게 붙었네? 야, 서로 이렇게 붙었어. 이게 정상이지. 근데, 이렇게 간다? 여러분, 왼쪽 전화가 크냐 오른쪽 전화가 크냐 똑같냐? 나름 열심히 그렸어. 내가 그린 값어치를 좀 다오. 왼쪽 전화가 크냐 오른쪽 전화가 크냐? 이걸 하나 더 그려주면 금방 알겠군.
왼쪽 전화가 크냐, 오른쪽 전화가 크냐? 왼쪽 전기장이 세냐, 오른쪽 전기장이 세냐? 저 위에 있는 거.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 쳐다봐. 내가 말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 쳐다보라고. 고개 안 돌려, 씨발. 눈 깔고 막 이란다. 애들아, 전기력 선이 많으면 전기장이 세다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봐도 난 여기다 엄청 전기력선 많이 그렸어. 여기 전기장이 센 거지. 여기 약하고. 얘는 어떠냐고. 누가 봐도 잘 그렸잖아. 전기장 색이 어떠냐고. 네가 얘기해줘. 삿대질하지 말고 이씨. 누구 왼쪽 오른쪽 누구 전기장이 더 세냐고. 이라 이쌍 일로 와. 선생님 그만. 야 나름 숫자며 거리며 재고 이렇게 그린 거야. 저 너 반 딱 쪼개면 이렇게 접었다 펴 데칼코만 이거 완벽하지 않냐? 같지? 보세요. 안 나와요. 저한테. 너 어디 고지? 네? 구봉 고지? 아니요. 아니야? 서울고? 아닌데 서울고 지금 공부 잘하는 자, 내가 말하는 게 니네가 그냥 어디에다 이렇게 야 구멍 해 갖다 대봐 이렇게 그럼 이 플러스로부터 멀어지면 전기력선이 벌어지지. 벌어진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 전기장이 그나마 좀 약해진다는 의미야. 내가 지금 얘를 일직선상 평면으로 그린 게 아니고 평면은 얘고 점전화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뿜어지는데 너희들은 그 주위에 전기력선이 많다 적다만 볼 줄 알면 된다고 얘들아. 이해가냐? 얘는 같은 전하량을 갖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얘보단 얘가 더 큰 전하량을 갖는 거지. 그래서 전기력선이 많은 거라고. 이해 갔어? 이런 애가 이렇게 되면 이러면 평행한 전기력선이 나타나. 이렇게. 알겠어? 이해 갔니? 그 페이지 120쪽에 맨 밑에 내용이 뭔지 잘 봐.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잘 봐라. 플러스 Q를 여기다 놨다. 이게 플러스 Q야. 그럼 얘 전기력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맞냐? 전기장의 방향도 이렇게 되고. 이해가냐? 그러면 요 자리에다 마이너스 Q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를 넣으면 전기력은 이거지. 전기장은 그래도 이거지.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놓으면 니네가 헷갈릴까봐 플러스 Q를 잡은 거라고. 알았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놓잖아. 마이너스 전하를. 그럼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다? 바뀝니다. 자, 플러스 Q를 놓던 마이너스 Q를 놓던 변하지 않았던 건 뭐였어요? 전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기력은 전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위전화, 점전화를 뭘 쓴다? 플러스 Q를 쓴다. 123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 전기장의 세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기장의 세기. 잘 보세요. 한 전하량 1쿨lum이 갖는 힘을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노란색 면적이 있고요. 파란색 면적. 누가 더 넓게 써요? 지금 내 의도.
누가 더 넓게 써요? 면적은 같다. 얘는 선이 몇 개 지나갑니까? 그 자세히 보지만 4개. 얘 몇 개 지나갑니까? 1개. 어디가 전기장이 더 세다? 얘가 더 센 겁니다.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기장의 세기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잘 보세요. 전기장 세기는 이렇게 나타내요. 단위가 이거예요, 단위가. 뭔 뜻입니까? 1쿨롱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느냐요. 1쿨롱당 몇 뉴턴. 그러면 이것을 풀어낸 식이 이거예요. 전하량 분의 힘, 이겁니다. 알았어요? 단위가 먼저입니다. 뉴턴 퍼 쿨롱이 먼저예요. 저게 전기장 세기예요. 알았니? 근데 이 전기장의 세기라는 건 전기장의 방향과도 같은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중력장을 보면 질량이 일정할 때 얘는 높이에 상관없이 중력이 일정했단 말이야. 독특한 거야. 걔는 차폐도 안 돼. 근데 얘들은 어때?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력이 약해져요. 알았냐? 왜? 거리 제곱분의 1로 주니까. 그래서 전기력은요, 무한히 작용하거든요. 멀리 가도. 근데 그 세기는 미약하게 줍니다. 뽀뽀해버리라, 확. 깜짝이야. 여러분, 거기 밑에 박스를 한번 잠깐 보세요. 박스를. 우리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기력이 F인데, 맞죠? 이 F를 여기다 넣자 이거죠.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Q에 요거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F 대신 여기가 R제곱이 들어가고 당연히 K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뜬다는 거죠. 이러면 얘가 지워지지 않겠는데.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세기는 그 전기장이 갖고 있는 전하량 있죠? 그거의 제곱분의 Q. 거리가 멀면 전기장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제곱분의 1로. 저 공식이. 우리가 이걸로 안 거예요.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이 전기장이 약하구나. 뭘로 봤어? 전기력선. 전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어떻다고?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다. 이거 봤다고 지금. 저 공식적으로 나타나면 저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얘는 Q분의 F라고 하지만 K 제곱에 점전화 말고 그 전기장의 전화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거기 써 있는 거야. 알겠니? 됐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조그만 날개끌은 바로 밑에 있는 전위와 전위차를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 야, 잘 봐요. A, B, C. 어디가 전위가 제일 높아요? 전위가 누가 제일 높아요? A, B, C 중에. 볼 줄도 모르면 어떡하라고. 볼 줄도 몰라? 목소리를 크게 질면 안 되지. 어디가 전위가 제일 높아? 상여 부인이 똑같은 답을 추론해 보거라. 하나, 둘, 셋. 에이. 왜 이런 쉽진 않겠죠. 당연한 답을 이렇게 막 상의하고 결론 내리고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저기 전이 높다고 위에 써있고, 한글로. 밑에 전이 낮다고 했는데, 저걸, 에이씨, 이걸 고민한다는 게 이게 내가 속을 잡는다는 거야? 혹시, 그 가정? 네? 그거 있잖아요. 무슨 가정? 엄마, 아빠가 저쪽. 다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다문화 가정.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애들이 한국어를 더 잘하더라야. 그러니까.
본토 사람 아닙니까? 아, 본토 뭐 적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데, 아니 저기 써 있는 거 보고 읽으면 되죠.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A에서 B, B에서 C로 올수록 전이가 낮아요. 분명 맞죠? 그런데 전이차는 저거랑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들어봐봐요. A와 B 사이에 전이차가 클까요? B하고 C 사이가 클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이 다 알고 있는 화살표를 그려봅니다. A, B 차이가 저거죠? B, C 차이가 이거죠? 누가 더 큽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B, C죠. 화살표가 긴데. 우리에게는 계산기보다도 부호가 있어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이 차하고 전이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전이차가 크다는 건 어떤 한 지점과 어떤 한 지점의 전압차가 큰 거예요. 자, 내가 보여줄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우리 중딩 때 전기 때문에 물리는 한 수 접었죠? 전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전압이 어떤 건지 보세요. 이거 제대로 알면 저항 가서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건전지를 그림이 건전지. 어디가 플러스야? 긴 거, 짧은 거. 자, 이거부터 배웁시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연결을 하면 어디가 전이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A, B 중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이가 높으려면 A, B, C 중에 누가 전이가 높았어요? A였죠? 누구에 가까웠어요? 그럼 누가 전이가 높을까요? 당연히 A죠? 아, 화내는 게 아닙니다. 얘를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이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회로예요, 회로. 이렇게 놓으니까, 아, A가 B보다는 전이가 높구나. 만약에 저항이 없잖아요, 여러분? A, B 전이 같다고 해요. 없으면. 저항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얘를 제가, 뭐라고. 좀 어려, 그래. 이게 입이 붙더라. 18V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18V. 그러면 잘 됐습니다. A는 몇 볼트겠냐? 무조건 18V입니다. B는요? 무조건 0V입니다. 이거예요, 전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저항이 두 개 있으면 더 뒤에는 없죠? 그럼 이론상 제가 이렇게 그리는 노란색 선은 다 0V. 야, 여기 몇 볼트야? 0V. 여기는 0V. 여기 들어가기 직전 얘는 0V.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저항이 생긴 이 빨간 선은 무조건 18V.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저항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V가 뭔 뜻이에요? 1쿨럼이 몇 줄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저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잖아. 떨어지는 거, 전압이. 건물이라고 보면 돼. 몇 층 건물이야? 9층 건물이라고 보는 거야. 9층 건물. 여기는 18V고 여기가 0V면 1층당 몇 볼트씩 떨어지겠어요? 저 꼭대기가 18이고 아래가 0인데 그걸 맞아. 2V씩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3음진하면 몇 볼트 떨어졌어? 이거 6V 떨어졌겠지? 잘 봐. 여기가 몇 볼트니? 6V 떨어뜨리면 이거 몇 볼트일까? 그렇지. 여기는 몇 볼트야? 그래서 얘 사이가 6V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는 몇 볼트 나오겠어? 12V 나오고. 이게 전압이 얘들아, 전압.
그럼 여기 뭐 만신창 됐지 아무것도 에너지 없잖아. 잉이 울면서 여기 가가지고 그러고 또 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전류는 뭔데? 힘 빠진 애들이야. 니네 물이 높은 데 떨어졌다고 물이 사라지냐? 낮은 데서 그냥 고여 있잖아. 똑같아. 전류도 있는 거야 그냥. 알았어? 우리가 흐른다라고 표현하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는 흐르는 거냐? 여기는 안 흐르는 거냐? 안 흐르는 거야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흐르는 힘에 의해서 밀리는 거야. 쭉 밀려서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애들이 생기고 밀려가는 거야. 추파춥스 막대기 사탕이 꽉 차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한쪽으로 밀면 토닥하고 하나 들어오고 이러는 격이야. 막 여기 있던 막대기 사탕 하나가 쫄라 쪄갖고 저까지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알았니? 전압이 뭔지 알겠어 지금? 그 전압이 곧 뭐라고? 전위차야. 응? 그럼 이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고 맞지? 여기 3옴이 전위차가 컸어 6옴이 컸어 지금 보니까 6옴이 컸잖아. 이해 갔어? 3옴은 6V였고 저기 6옴은 12V였단 말이야. 그 플러스가 가깝다고 전위차가 큰 게 아니라고. 전위차는 전기장 내에서 어느 한 부분과 어느 한 부분의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야. 전압차가 크면 전위차도 큰 거야. 내가 6옴을 앞으로 그리지 않은 이유가 뭐야? 앞에 6옴 있고 뒤에 3옴 있어도 결과는 거의 비슷하거든? 왜? 여기 부분이 몇 볼트냐가 문제가. 이 부분이 앞에 6옴이 들어있으면 12V를 떨어뜨리는 6V가 된다고. 여기 전압은. 이해 갔어? 이게 전기야. 이게 V는 IR 이게 아니라고. 다 하고 나서 V는 IR 했더니 답이 나오네? 오호 이런 거야 그냥. 전압과 전위가 뭔지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 전위와 전위차가 뭐냐면, 그래 중력장에서도 높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컸다라고 배웠지만 전기장은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거 맞아. 그러면 전위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플러스 극에 가까운 데서 마이너스가 가까운 데 빼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걸 활용한 게 이거. 플러스 극, 빨간색 쪽에 있는 게 플러스 가까운 애들이냐? 18V. 그 다음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요 점이 마이너스랑 가까운 점 아니야? 12V. 그 차가 6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전기 잘하겠어? 구먼 수업, 빨간 펜, 해법. 그것도 있냐? 뭐 있나? 그죠? 그 중에 하나도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천재 소리 좀 들었을 거 아니요? 집안에 큰 인물 날 거라고. 언제 포기하셨냐, 엄마가? 이럴 때 한마디 해야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감 살죠. 여러분, 거기에 잘 들으세요. 전압을 뭐라고 정의했나 보세요. 전압 V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Q분의 W죠.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전압이라는 게 주울 퍼 쿨롱이라고. 쿨롱이 뭐였어요? 전화량이었죠. 주울은 W죠. 그래서 V는 Q분의 W인 거예요. 여러분 단위는 있잖아요. 문제상에서 널려 있어요. 단위는. 공식은 외워야 되죠? 근데 단위를 알면 공식이 떠올려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다만 요 주울 퍼 쿨롱이라는 단위보다는 볼트를 많이 쓰시죠. 문제상에. 그러니까 볼트가 주울 퍼 쿨롱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압이라는 게 Q분의 W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제가 한번 오른쪽 날개글에 있는 그 유도장이 뭔지 보여줄게요. 전압이 요렇게 쓰잖아요. 이게 다 응용 공식인데 여러분, 원리를 알면 이런 공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W가 뭐예요? 불러봐요. FS잖아요. FS 맞죠? 그래서 어느 거리를 뒤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 식 자체가. F는 뭔데요?
좋아요. 괜찮아. 그 용기. F는 MA. 근데 여기서는 F는 뭡니까? K에 얼 제곱에 라지 Q 스몰 Q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K의 R분의 Q다. 다시 말해서 이걸 집어넣고 풀어내니까 결국은 전압이라는 게 뭐다? 위에서 뺐죠. 전기장의 세기라고 보이냐? 얼 제곱의 제곱분의 Q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얘는 뭐예요? 똑같은데 얼이에요. 얼분의 Q. 다시 말해서 전기장 세기에다가 거리 얼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라고 오 그러네 라고 하고 끝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이차는 어디에서 어디 빼는 거라고? A, B, C. 자, A와 B 사이에서는 어디서 어디 빼야 돼? A에서 B를 빼는 거야. 왜? A가 전위가 높으니까. 플러스에 가까운 데서 마이너스 가까운 걸 빼면 된다고. 알았니? 자, 페이지 124쪽 와봐. 거기 2번 한번 잠깐 볼래? 이게 이제 점전화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거 푸는 요령 알려줄게. 막 어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점전화가 몇 종류 떴어? 거기에? 하나, 둘, 세 종류 떴잖아. 자, 동일한 직선상에 점전화가 세 종류 떴으면 있잖아. 이들 A, B, C는 잘 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종류의 힘을 받아. 무조건. 자, 내가 보여줄게. 얘가 플러스 Q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가 플러스 2Q고,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Q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다. 이 거리는 같아. 자,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 내가 이렇게 보라고 했지. 얘는 무조건 1인 거고, 얘는 뭐야? 2인 거고, 얘는 뭐야? 1인 거며, 여기는 뭐라고?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얼 제곱에. 이것만 알면 돼. K 몰라도 되는 거야. 비교값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잡냐? A하고 B 관계를 봐봐. A, B는 둘이 곱해봐. 플러스지. 밀어내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럼 얼마로 쓸래? 1분의 2. 1의 제곱분의 둘 곱이니까 그냥 2 아니야. 그래서 얘를 2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2 이렇게 2F 이런 것도 아니라 힘은 2구나. 이해 안 가는 사람? 갑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뭐 볼래요?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요. 뭐 보겠습니까? 누구? 아, 이게 포인트에 지금 뭐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 놀러 가겠다고 하는 놈하고 똑같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A하고 B를 봤으면 A하고 C를 보든지 B하고 C를 보든지 C하고 A를 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보겠습니까? B하고 C를 볼게요. 여러분 B, C는 당겨요 밀어요? 부호 잘 봐요. 당기죠. 거리 얼마분의? 1분의 맞죠? 둘의 곱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는 당긴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쓸 필요 없다고 화살표를 이렇게 놓으면 돼요. 2 서로 당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B는 빨갛고 노랗고 힘 두 개 표시됐죠? 저 이해 안 갔어요? 안 갔어? 괜찮아요? 그럼 얘는 지금 빨간 A도 B를 오른쪽으로 밀고 C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이 4만큼의 오른쪽 힘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누구만 고려하면 돼요? A하고 C만 고려하면 돼요. 맞죠? A, C 둘이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당기겠죠. 거리 얼마로 놀래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2의 곱은 1. 그래서 당기지만 요렇게. 당기지만 요렇게. 그래서 얘는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인 거지. 야, 여기서 힘 제일 약한 게 누굴 것 같아? A라니까 지금. 얘는 2하고 4분의 1이 차가 돼야 돼, 합력을 하면. 근데 얘는 어떠냐? 한쪽으로 몰렸어. 2하고 4분의 1. 얘는 2하고 2가 한쪽으로 몰렸고. 여기서 제일 큰일 받는 건 B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거리 제곱분의 힘의 곱으로. 이해 갔니? 그래서 1번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이라고 했잖아. B가 A를 밀어내잖아. 마이너스 X 방향이야. 이거 빨간색. 마이너스 X 방향.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당기잖아. 파란 색깔. 당기잖아. 플러스 X 방향.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합력. 어디? 마이너스 X 방향. 빨간색이 세니까. 이해 갔니? 이렇게 보는 거다. 여기는 정성적인 계산이 많아. 자, 132쪽. 자, 이 장이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이라는 파트야. 중학교 때 한 번은 들어봤을 한데 중학교 때 과거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애들도 있으니까 차분히 한번 가르쳐 볼게. 네. 먼저 소비 전력을 공부하려면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미 전압 알았다고. 전류 조금 알았어. 우리가 모르는 게 얘야. 저항이라는 거. 저항은 뭔가를 반하는 거잖아. 저항이 영어로 뭔지 알아? 오, 맞아요. 비슷합니다. 저기 프랑스어로 뭐라 그래요? 레지스탕스 들어봤죠? 레지스탕스 저항군. 맞죠? 그 뜻이에요. 저게 이미 여러분 전압이라는 건 전이차라는 거 알았고요. 단위는 볼트인데 주울포 쿨로그램 것이 알았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죠? 다음 두 번째,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이트로 시간에 배웠죠.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전위가 높은 무슨 극, 전위가 낮은 이렇게 흘렀다. 얘는 단위가 암페어다. 맞죠? 얘는 이렇게 되는데 무슨 뜻이지? 1초에 몇 쿨롬 흐르냐? 제가 참 잘 통해요. 괜찮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래서 예를 들어서요, 1암페어라는 뜻은 1쿨롱/세크라는 뜻이고, 맞죠? 1초에 몇 쿨롱 전하가 흐른다? 1쿨롱 전하가 흐른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그러면 전하는 누구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전자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 요거에 반해서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해?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흐릅니다. 여러분, 전자 하나의 전하가 전자를 일렉트론 이런 게 쓰거든요. 이 전자 한 개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된답니다.
얘가 1쿨롱이 되려면 잘 보세요. 1초에 1쿨롱 지나간다는데 이것은 1초에 전자 몇 개가 지나간 꼴일까요? 여기에다가 얘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날개글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저걸 곱하면 되나 봐요. 저런 건 단순한 기죠. 응? 그냥 외워버리세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남북한으로 나눠졌냐? 저놈의 18.6.25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됐잖아. 그거 외우라고 그냥. 알았지? 두 번 안 한다. 자, 저렇게 전자의 개수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1쿨롱을 했다. 자, 여기까지 무난합니다. 무난하진 않죠. 저 외워야 되는데. 쿨롱파세커하고 주울파 쿨롱이 저 뜻이구나 라고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얘입니다. 이제 저항. 바로 R이라고 부릅니다. 얘의 단위는 옴이죠. 옴이라고 부릅니다. 옴. 알았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옴의 법칙을 발견해요. 알았어요? 근데 옴이라는 사람이 저항과 전류와 전압관계를 밝혔다면 저항은 옛날 사람들이 많이 찾아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애가 모자를 뒤집어서 뛰고 있어요.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단면적은 똑같은데 원통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위아래 어디 통과할래요? 누가 봐도 어딜 통과해야 쉬워요. 아래쪽이 쉽겠죠? 장애물 달리기를 한다니까? 안 해봤구나? 해봤어, 안 해봤어? 장애물 달리기. 니네 운동회하면 뭐하니? 댄스 대회 하니? 뭐해, 운동회 하면? 운동회 하면 뭐하냐고.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때 뭐 했어? 거슬러 가봐. 뭐 했나? 쌤 때는 장애물 달리기 하고, 그 장애물 달리기에 별거 다 있어요. 막 뛰다가 쪽지가 있어요. 보면 할머니 한 분 모셔서 달리기 뭐 이런 거. 그럼 막 뛰어들어가서 아무 할머니나 들고 뛴다. 그래서 막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할머니라고 잡았는데 할머니가 더 잘 뛰어. 애가 막 끌려가. 막. 저는 그때 황당한 교장 선생님과 뛰기 그게 걸렸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혼자 달렸어요. 교장님이 안 계세요. 그날 아파갖고 못 나오셨는데 그 교장 달리기 어떡하라고 나오러. 그래서 탈락했어요. 합격증 변명, 교감 선생님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 정도까지 응용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얘가 전자인 거예요, 전자. 이 도선인 거고요. 도선이 길수록 얘는 지나가기 불편한 거죠. 그래서, 봐봐요. 얘들은 저항이 이렇다는 겁니다. 길이에 비례한. 이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합시다. 응? 다음 봐봐요. 얘가 또 뜁니다. 오늘 열심히 뜁니다. 바람도 끓여야지. 엄청나요. 살벌하죠? 단면적이 이런 애가 있고요. 이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통과할지는, 길이는 똑같은데 어디 통과할지는 뻔하뻔짜죠. 지금 밑에 있는 거 머리다 쓰고 달릴 판이에요. 통과 못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저항은 아래 게 훨씬 센 거죠.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단면적 분의 1이다. 이걸 S로 놓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 A로 놓은 데도 있고 많아요. 그냥 S로 놓을게요. 또 달립니다. 거의 이제 거의 막판 쓰러져 가고 있어요. 핏이 도달한 거지. 단면적 같고 거리도 같아요. 이렇게. 단면적 같고 거리도 같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아놨어요. 아래쪽 통과하면 긴 국물이 난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저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저항값을 비교할 값이다라고 해요. 고유 저항이라고 그러죠. 니들한테는 얘를 변형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비저항과 고유 저항이 일정하다는 걸 뭘로 표현하느냐? 같은 재질에 이렇게 써요. 같은 재질에. 그럼 저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저항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값이 로우거든요. 로우 S분의 L. 이게 저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은 변형을 주지 않을 거니까 S분의 L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릴까요? 거기 있으니까 알려주겠지만 여러분, 이게 회로의 근본이에요. 회로의 근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기회로 그러면 삐죽이 저항을 나열하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봅시다. 저항이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면 저항이 길어요. 그렇다면 삐죽이 저항을 이렇게 설치해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 있을 때보다는 세 개가 저항이 더 길겠죠. 이해가요? 그럼 이들 저항은 하나 있으면 R1인데 두 개 있으면 R1 플러스 R2예요. 길이가. 삐죽이 길이가. 그럼 여기까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얘들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무엇이다? 직렬이거든요.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항의 직렬 연결은 뭐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연결이라 하죠? 병렬 연결이라 하는데 이건 단면적이 넓은 효과예요. 그럼 이 저항이 자꾸 옆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자꾸 줄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R1, R2가 있다면 얘들은 분의 1이기 때문에 얘들 전체 저항은 분의 1로 구해요. 이것은 이렇다는 거지. 근데 이거에 조금 하나 또 뭐랄까 약간 스킬? 만약에 1옴, 15옴 그러면 둘은 합성 저항이 1옴보다 작아. 둘 중에 하나 제일 작은 애보다 작아. 무조건. 알았니? 구해보면 알아. 그래서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은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이제 오hm 아저씨가 나올 차례야. 오음이라는 과학자가 전압과 전류 관계를 밝혔어. 그리고 저항이 포함된. 얘들아, 거기 책에 전하란, 전류란, I는 이런 거 보시는 거 써있지? 이거 이 얘기다, 알지? 1초당 몇 쿨롬. 저 뜻이야, 저거, 공식이. 알았어? 단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들아. 이해 갔니? T분의 Q, 이거는 쿨룸 퍼 세크 이 뜻이야. 자, 오음이라는 사람이 오음의 법칙을 얘기하거든. 이 오음의 법칙은 이거야. 저항이라는 것이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야.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 V는 뭐라고 해요 보통? IR. V는 IR.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깨워. 꼭 요 시간대에 자더라. 끝날 때 무료다. 아까워. 기운내. 체력이 빠지면 정신력이라도. 졸리다니 안 졸아요. 쭉. 고민 좀 해보고. 여러분, 그래프적 해석을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만에 하나 여기가 I고 여기가 V야.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예요. 보세요. 한 개, 끝차 두 개. 여기에 얘를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전류가 일정한 거잖아? 맞지? 직선 기울기가 뭘까? 이 직선 기울기. 뭐 빨간색이 커요. 그죠? 기울기가 뭐냐고? 요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A, B를 놨을 때 이런 거죠. 조건을 따져보세요. 뭐가 일정합니까? A, B는. I가 뭐예요? I가 뭡니까? 눈싸움 한판을. I는 전류죠. 저 I는 T분의 Q라고 내가 썼잖아요. I는 전류예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 크면 전압도 크다고요. V는 IR. 그래서 얘를 볼 때 저항은 이렇다고요. A가 B보다 크다고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여기가 V고 여기가 I인 거지. 그리고 요걸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를 일정해 놓은 거예요? 뭐를? 이때는 전압을 일정해 놓은 거예요. 전압 V가 일정하려면 I 곱하기 뭡니까? R이지. 이해가냐? 그러면 C, D 중에 전류는 누가 더 크냐? C가 더 크지? 그러면 저항은 C가 작아야지. 둘이 똑같은 전압 나와야 되니까. 이해가냐? V는 IR인데 I 값이 IC가 누구보다 ID보다 크잖아. 그러면 저항은 RC가 있고 RD가 있을 때 얘가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래야 똑같은 전압이 뜨니까. 그 외에도 얘 기울기는 V분의 I거든. 이거는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야 V는 IR이 되거든. 이해갔니?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저항까지 했으니까 이제 소비 전력을 해야 되거든, 얘들아.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봐봐봐. 자, 이름에서 같이 소비 전력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해지는 것이냐, 이런 거야. 가정에서 1초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 이걸 보고 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1초당 몇 줄의 일을 했느냐 했으니까 돈을 내라. 뭐야? 전기세라고 이게. 알았어? 초당 몇 줄의 일을 한 꼴이니까 너 전기세 내. 거기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줄이 뜨거든. 그걸 전기세 단위야. 와트 시야. 안 가르쳐 줄 거야. 하지만 줄 퍼 세크는 알아두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읽어. W가 아니라 와트라고 읽어. 와트. 얘들아, 100와트가 뭔 뜻이야? 1초에 100줄의 전기를 썼다는 뜻이야.
전기세 많이 나와, 적게 나와요, 요즘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자네는 전기 뭐 써요? 집에서. 스마트폰 충전, 그죠? 끝이잖아, 그게. 여러분들. 전기 쓰는 게 뭐냐? 전기장판 깔고 자요? 응, 그것도 아니에요. 전기로 돈놀이 하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기를 뭐 쓰나? 이게 다 전기죠. 산업전기라서 좀 싸요. 이게. 하고는. 자, 봅시다. 줄 퍼 세크 와트가 뭔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얘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면 돼. 얘들아, 전압의 단위가 뭐였니? 볼트. 속뜻은? 쿨럼. 됐어요, 여기까지. 전류의 단위는 뭐였니? 암페어. 속뜻은? 저항의 단위가 뭐였니? 뭐라고 읽어? 옴. 옴. 얘들아, 줄 퍼 세크가 나와야 돼. 조합해라. 곱하고 나누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설마 내가 더하고 빼분 안 하겠지?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끝이야. 뭘 곱하면 혹은 뭘 나누면 저 단위가 뜰까? 응용이 안 되나? 아, 니네 초반에 이거 배웠잖아. 기억나 안 나, 이거? 이거 얼마야? 식스지. 왜 식스야? 애기 아픈데서. 맞아? N이 약분된다고. 얘들아, 단위는 약분될 수 있다고. 쟤들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주울 바 세크 나오게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얘하고 곱하면 되잖아. 그럼 쿨롱이 지워질 거 아니야. 얘는 이거라고. 얘가 소비 전력 P야. 얘가 전압이고 얘가 전류고. 그래서 VIP야. 뭐라고 했어? V 곱하기 I는 P라고. 전압 곱하기 전류가 소비 전력이라고. 알았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단위 있지? V는 IR이니까 집어넣으면 I제곱 R. 이거는 다 응용 공식이야. 전압을 주지 않고 전류와 저항만 준다면, 그러면 IR을 해서 전압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전류 곱하면 되지. I제곱 R 이러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공식들이 다 그래. 알거니? 그럼 니들한테는 이거야. 얘들아, 이 소비 전력이 무슨 값을 갖고 있을까? 소비 전력이 크잖아, 얘들아? 그러면 전구 밝기가 어떨까? 왜? 이게 에너지라는 거거든. 초당 일하는 에너지가 크면 밝기도 밝아. 전열기. 온도 변화 어떨까? 당연히 크죠. 전력이 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기 제품, 전구나 전열기를 회로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전류나 저항에 의해서 소비력 값이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게 오른쪽 페이지야.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소비 전력을 보겠다고. 너희들은 VIP만 알면 돼. 그래서 봐봐. 결정적으로 저항의 연결은 직렬과 병렬이 있는 거야. 먼저 직렬부터 봐봐. V는 IR이야. VI P고. 이걸 갖고 푸는 건데, 자, 여기 삐죽이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딱 걸어줄 거야. 제가 좋아하는 전압이 몇 볼트게? 잘했어. 18볼트. 여기 6옴 놓자. 여기 3옴 놓자. 자, 저항에 따른 소비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면 일단 여러분들 전압을 알아야겠지. 얘들아, 여기가 플러스지. 전위가 높다. 여기가 마이너스지. 전위가 낮다. 그러면 여기 어디든 다 몇 볼트다? 이렇게 놓는 거지. 여기 몇 볼트? 이렇게 놓는 거야. 이해하니? 자, 그러면 9층 건물이잖아. 층당 2볼트씩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6옴 지나면 12볼트 전압이 떨어지면 얘는 몇 볼트야? 6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하니? 그래서 6옴은 몇 볼트의 전압이 소비된다? 12볼트야. 저항은 몇 옴이다? 6옴이고 6 곱하기 뭐 하면 12볼트야? 그래서 여기 2A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다시 따라와봐. 3옴은 몇 볼트의 전압이 소모된다? 6볼트. 3옴 곱하기 얼마 하면 6볼트다? 2. 똑같다는 얘기야, 전류가. 그래서 책에는 도선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전류의 흐름은 똑같다. 알았어? 자, 우리가 풀어낸 게 어떻게 푼 거야? 얘하고 얘의 전압 차이가 12볼트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전압 차이가. 그 다음 얘와 얘의 차이가 전압이 얼마? 6볼트라는 거 나왔어요. 이렇게. 맞지? 이렇게 전압차가 있을 때 V는 IR이란 말이야. 여기 몇 암페어 흘러? 전류. 여기에 2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2, 6, 12니까. 여기는 몇 암페어 전류가 흘러? 2암페어 전류. 2, 3은 6이니까. 이로냐?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중학교 때나 학교 가면 가르쳐주는 방법이 얘들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이 얼마니? 9옴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더하는 거니까 길이가. 전압은 몇 볼트인데? 18볼트인데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2A 전류가 흐른다는 게 나왔잖아. 그럼 2 곱하기 6에서는 12볼트고 2 곱하기 3에서는 6볼트. 그럼 끝이야. 어디가 전압이 몇 볼트고 어디는 부분 전압이 몇 볼트 이런 건 뭐 고사하고 그냥 V는 IR이고 끝이라고 그냥. 알았어? 자, 이제 어쨌든 구했어.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해보자 얘들아. 6옴 소비 전력 전압 몇 볼트야? 12볼트야. 전류 몇 암페야? 2암페야. 자, 3옴짜리 구해봐. 전압 6볼트야. 전류 얼마야? 2암페. VI야 이게. 봤더니 뭐가 일정하니 얘들아?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한 거야. 그럼 전압에 비례한 거지 소비 전력은. 근데 그 전압이 누구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저항에 비례하더라는 거지. 저항 큰 놈이 더 밝고 저항 큰 놈이 열도 더 많이 발생해. 직렬은. 얘 몇 와트 나오냐? 24와트. 얘는 12와트. 저항이 2대1이면 전력도 2대1이 나온다. 자, 두 번째 병렬 볼게요. 자, 병렬은 자, 이 지점에 이렇게 저항이 나뉘어져요. 자, 선생님 좋아하는 볼트가 몇 볼트? 사실 18볼트. 얘가 6옴, 얘가 여전히 3옴이야. 자, 여러분,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요 갈라지기 전. 근데 전압은 이렇습니다. 얘가 18볼트잖아. 여기도 18, 여기도 18인 거야. 병렬의 정의가 그래요. 왜?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이 장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장치 이름이 뭐예요? 멀티탭이죠. 여러분, 멀티탭 어디다 꽂든 다 몇 볼트입니까? 맞아요. 이게 병렬의 정의입니다. 이해 갔어요? 멀티탭에 코드를 많이 꽂으면요, 여기 있는 도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도선을 딱 잘라보면
하나는 들어오는 선이고 하나는 나가는 선이야. 이렇게 이 양이 많아져요. 코드를 많이 꽂으면. 심지어 타기도 해요. 알았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멀티탭에는요 병렬이다라는 개념이 꼭 붙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디다 꽂든 220이면 얘는 전체 전압이 18이란 말이야. 어디다 걸리든 18V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들어간다면 여기도 18, 여기도 18, 여기 얼마야? 다 똑같이 빵볼트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가 18V가 걸리려면 6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여기 3A의 전류가 흐른다. 자, 3옴에도 18V의 전압이 걸리려면 뭐 곱하기 3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6옴에 걸리는 소비 전력은 전압 18V에다가 뭐 곱하는가? 3A. 자, 3옴에 걸리는 거 전압 18V에다 몇 암페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는 얼마 나와요? 54W. 얘는 몇 나옵니까? 결국 여러분 동일한 조건인데 병렬로 연결할 때랑 직렬로 연결할 때 전력차를 보세요. 엄청나죠? 얘가 더 밝다. 뭐 네가 꼬갖고 아주 애들 다 추워 뒤질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좀 추워서 그랬어요. 창문에 매달아줘? 창문 밖으로 이렇게 거울로 볼 거야? 얘들아 이거 얘는 전류의 저항이 전압에 비례하고 얘는 전류에 비례하는구나 하지 말고 직렬은 소비 전력은 무조건 무슨 이런 관계. 직렬일 때 소비 전력은 저항에 비례. 병렬일 때 소비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 똑같은 조건이면 병렬이 훨씬 더 강하다. 알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두 종류의 저항을 똑같은 전압에 직렬, 병렬 연결했다. 그럼 봐봐. 제일 강한 건 병렬의 3옴이야. 그 다음이 병렬의 6옴이고, 그 다음에 직렬의 6옴이고, 직렬의 3옴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해 갔죠? 페이지 133쪽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쭉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럼 정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고요? 3옴과 6옴은 전체 저항을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전체 저항은 6분의 1, 3분의 1 해서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그럼 2분의 1인데 그 전체 저항은 얼마다? 2옴이다. 그러면 전압은 18V야. 2옴이면 전류는 9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9A.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옴이 걸려있다면 그죠? 이거 합성장이 2옴이니까 얘는 18V가 모두 걸리잖아. 그 위아래 모두 18V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저항의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9A를 2대1의 조건으로 나눠서 배치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어떤 방법은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푸시고요. 여러분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잘 보세요. 이걸 무슨 연결이라 부릅니까? 이런 걸 혼합 연결이라 부릅니다. 무슨 연결이라 부른다고요? 얘가 2옴이고요 여기가 3옴이고요 6옴이야. 여러분 얘들의 합성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합성저항은 얘들은 병렬부터 푸는 겁니다. 알았어요? 둘의 합성저항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2옴 나왔죠? 결국 2옴, 2옴 전체 합성저항은 4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봅니다.
여기 빨간 색깔에 흐르는 전류와 노란 색깔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파란 색깔의 전류가 흐르는 게 있고요. 다시 빨간 색깔이 된다는 거죠. 어느 색깔이 전류가 제일 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물줄기라면 빨간색이 물의 양이 많을까 노란색이 많을까? 노란색. 아우 속 쓰려. A에 흐르는 물이 많겠냐? B에 흐르는 물이 많겠냐? A. 예? 뭐야? 똘고랑이야 똘고랑. A가 물이 많이 흐르겠냐? B가 많겠냐? A. 여기가 전류 많이 흐르겠냐?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많이 흐르겠냐? 색깔로. 빨간. 지극히 당연한 게 커먼 센스잖아. 야, 얘 합성자 이온 나왔지? 얘랑 전압 똑같지? 맞잖아. 전압이 똑같을 땐 전류가 센 게 소비 전류가 크지 않겠니? 왜? VI잖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봐봐봐. 이 표시는 전지가 여러 연결됐다는 뜻이야. 만에 하나 우리가 여전히 좋아하는 이거 안 나눠져. 뭐가 좋을까? 아니 분수 뜨자. 그냥 16V 이렇게 해봐. 16V. 합성량 이음이지. 여기 몇 볼트라고? 여기 몇 볼트라고? 0. 그런데 이음이고 얘도 합성량 이음이잖아. 여기 몇 볼트겠냐? 8. 그렇지. 결국 얘는 이음짜리는 8V의 전압이 걸리는 거야. 2 곱하기 얼마 하면 8V야? 4. 그래, 여기 4A 전류가 흐르는 거지. 얘가 8V가 되는 거야. 이게 가냐, 여기까지? 그럼 얘도 8V가 걸리는 거잖아. 자, 6 곱하기 뭐 하면 8V겠냐? 6분의 8. 3분의 4A. 자, 3 곱하기 얼마 하면 8V겠냐? 8A. 둘 더하면 3분의 12A. 똑같다. 자, 얘는 몇 와트야? 32와트야. 자, 얘는 3분의 8 곱하기 8이다? 3분의 64와트. 얼마겠냐? 20.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얘보다 적잖아. 얘 1등 밝기로 따지면 2등, 3등 이렇게 얘기해. VI 값 갖고 따지는 거야. 알겠니? 이쪽으로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착한 양이 돼버렸어요. 이러다가는 말을 잃을까 두렵다. 얘들아, 다음 시간에 선생님 안전한 전기 사용 한번 해주고 가세요 라고 얘기해. 너희들 136쪽 137쪽 다 한 거야. 알았어? 다음 시간에 여기는 한번 복습하는 김에 남겨놓을게.